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전에 파워키디 X51을 리뷰했던 적이 있죠. 닌텐도 스위치랑 외관이 굉장히 많이 닮은 가성비 레트로 게임기였는데 이게 아쉬웠던 점이 뭔가 묘하게 엉성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어요. 사실 파워키디는 레트로 게임계에서 가성비 오브 가성비, 여타 가성비 좋은 기기들 사이에서도 유사 스펙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기기를 출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묘하게 허성한 면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워키디에서 PSP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법 괜찮은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를 출시했는데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파워키디 X55입니다. 오늘 이 제품은 직구 구매 대행 어플이 쉽게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어가 어려운 분들이 타오바오 이용을 할 때 활용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최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어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게임롱 관련 댓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리뷰 시청 부탁드립니다. 파워키디 X55 상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기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있고 제품명이 보입니다. 포함품은 별게 없는데 영문, 중문 설명서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 디바이스까지가 제공돼요. 액션 보호 커버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외관을 보죠. 제가 받은 건 블루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 컬러감이 제법 짙어서 파란색의 일부 네이비 톤이 가미된 듯한 느낌입니다. 표면부 도장은 펄감을 어느 정도 가진 반무광이라 지웠을 때 번들거리질 않고 다소 부드러운 느낌까지 갖추고 있어요. 전면엔 광활한 액션과 아날로그 스틱이 2개, 십자 방향키, 전면부 4버튼, 셀렉트 스타트 버튼. 이쪽이 셀렉트고 이쪽이 스타트인데 특이한 게 그 옆에 볼륨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조작상 딱히 아쉽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 R1, R2, L1, L2 버튼이 보여요. R1 버튼이 조금 더 높게 솟아있고 L2 버튼은 아래쪽에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기는 버튼감은 다소 클리키한 편이에요. 가운데는 좌측부터 리셋 버튼, 3.5파이 이어폰 잭, C타입 포트, DCN OTG 포트입니다. 이쪽으로 충전을 하면 되세요. 그 다음 미니 HDMI 포트, 역시나 C타입의 호스트 포트, 전원 버튼이 위치합니다. 스피커는 하단을 향하고 있는데 음질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음량 자체는 딱히 아쉬운 부분이 없었지만 디테일하고 웅장한 사운드 이런 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게임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의 소리를 내어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단의 스피커 전면 쪽을 향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 시 소리가 직접적으로 귀에 오게 되니까요. 가운데 쪽에는 TF카드 슬롯 2개가 위치하는데 좌측이 TF1, 우측이 TF2죠. 좌측에 OS 메모리를 넣어야 정상 작동 가능하고 통상 이 2 쪽에는 대용량의 게임롬 메모리를 삽입합니다. 후면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립부가 만들어져 있고 딱히 걸리적거리는 라인이 보시기에도 전혀 없죠. 실제로 쥐고 플레이를 했을 때 그립부에 이물감도 없고 그립감은 충분히 장점으로 짚을만 합니다. 좋았어요. 가운데에는 파워키디 로고와 배터리 용량 그리고 차징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차징 스펙보다 고암페어 충전을 해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저는 이런 저렴한 기기들을 다룰 때 개인적으로 지키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차징 스펙 대비 동일하거나 더 낮은 암페어의 충전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흔히 패스스루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충전기를 꼽은 상태에서 기기를 작동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패스스루 기능 사용 시 아무래도 기기 발열이 높아지게 되고 나약한 이 가성비 기기의 칩셋에 악영향이 올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실제 다른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보면 패스스루 기능 활용 중에 게임기가 먹통이 되는 케이스가 몇몇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펙을 보죠. 5.5인치 IPS 액정에 720p를 지원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기기 액정 사이즈가 큼에도 화질이 동급에선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장점이에요. RK3566 칩셋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칩셋을 채용한 레트로 게임기들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엔버닉 RG503입니다. 경쟁 기종으로 보면 되는데 램 용량 면에선 이 X55가 오히려 앞서요. RG503은 DDR4 1GB였던 반면 X55는 DDR4 2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초기 모델을 제외하고는 젤로스 OS가 탑재된 상태로 출시되고 앞에서 보신 미니 HDMI 포트를 활용해서 TV 아웃도 지원하고 블루투스 기능과 와이파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삼성 버즈2를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되질 않고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외장 패드 활용 시에 사용하는 게 가능할 듯 하더군요. 와이파이는 OS 업데이트와 썸네일, 평점, 짧은 게임 영상 등을 붙여넣을 수 있는 스크랩 기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멀티플레이도 가능하죠. 이 외에 이런 급의 기기들이 진동 모터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얘는 모터는 없어요. 스펙을 들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파워키디 X51이나 엠버닉 RG35XX 보다 확실히 상급 기기예요. 이로 인해서 더 고사양의 게임 플랫폼을 지원하는데 기존 두 기기는 플스1까지가 한계였다면 X55는 닌텐도 64, 드림캐스트, PSP까지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PSP 게임 중에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임, 갓 오브 워 시리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경우 옵션 타협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말씀드릴 게 제가 최초에 받은 이 기기가 중국 내수 버전인 듯 해요. 내부 인터페이스가 온통 중국어에 게임 타이틀명도 99%가 중국어로 되어 있더군요. 게임 타이틀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OS 자체가 리뷰를 하기에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내에서 유명한 능력자분입니다. 듀얼코어님의 젤로스 OS로 변경을 해두었어요. 젤로스를 국내 상황에 맞게 손 보면서 최적화도 잘 적용한 커스텀 OS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팅 스피드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듀얼코어님의 젤로스가 더 빠른데 오늘의 리뷰는 이 OS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설치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필요한 링크와 함께 삽입해 둘 테니까 확인하세요. 참고로 저는 소위 능력자나 레트로 게임기 OS를 막 제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사용상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니까 OS 관련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으면 검색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통상 듀얼코어님 젤로스 기준으로 20에서 30초 사이 정도의 부팅 시간이 걸립니다. 게임기를 키면 이렇게 게임 음악 같은 게 막 흘러나와요. 볼륨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리뷰 진행을 위해서 소리를 일단 낮출게요. 즐겨찾기 기능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버릿 항목이 보이죠? 그리고 맘에, 파인앨번, 네오, 캡콤 플레이 시스템 1, 2, 3, PC 엔진, 닌텐도 쪽에서는 페미컴, 슈페미, 게임보이 어드밴스, 닌텐도 64, 닌텐도 DS까지를 모두 지원한다고 보면 되세요. 세가 쪽에선 메가드라이브, 제네시스, 그리고 드림캐스트까지를 잘 지원해요. 이외에 네오지오, 플스1, PSP까지 제공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PSP, 드림캐스트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설정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쭉 보이는 내용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인데 시드 앞에 스워드를 넣어서 연결이 가능하고 앞에서 언급드렸듯 스크랩 부분에서는 스크린 스크래퍼와 아케이드 DB를 연동해서 게임 썸네일과 평점, 원한다면 짧은 영상까지도 게임 타이틀 리스트에 다 뜨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선별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 스크래퍼 연동은 아래쪽을 보면 아이디와 비번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보여요. 제 아이디가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커서를 내리진 않겠는데 스크린 스크래퍼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하신 후에 이 X55에 입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한글로 게임 타이틀명을 바꾸어 두었을 경우 이 게임 타이틀명이 영문으로 스크랩 후에는 변경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저는 중문으로 되어 있던 타이틀 제목들이 아케이드 DB를 통해 스크랩을 하면 영문으로 바뀌더군요. 이외에 화면 밝기와 시간 설정, 디테일한 감마 대비, 채도, 색조 설정 등을 모두 지원하고 앞에서 언급드렸죠? 와이파이를 활용한 OS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듀얼코어님의 젤로스를 사용 중이라면 듀얼코어님의 젤로스 신버전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즐겨찾기 항목에 제가 즐기는 게임들을 넣어두었어요. 한번 가보면 스크랩 기능을 활용해서 리스트에서도 영상이 우측 화면에 이제 뜨죠.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단 게임 영상 스크랩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간 게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게임에 이 세팅을 하면 생각보다 메모리 용량을 제법 많이 잡아먹어요. 썸네일 이미지 정도만 선택해서 스크랩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받은 128기가 게임 메모리를 기준으로 보시듯 유명 고전 게임들은 다 들어가 있고, 슈퍼슬램은 앞에서 언급드렸듯 제가 받은 게 중국 내수 버전이라서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넣어둔 겁니다. 플스1에선 바이오 하자드 2, 3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사이큐 계열의 슈팅 게임이나 네오지오 쪽에선 킹오파, 사무라이 쇼다운 모두 잘 있고 전혀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제 이 기기의 핵심입니다. PSP예요. 철권5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PPSS PP로 돌아가는데 옵션 타협 없이 잘 됩니다. 갓 오브 워가 중요합니다. 고전 게임기에서 이게 돌아가면 거의 모든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 체인 오브 올림푸스와 고스트 오브 스파르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외국어 버전이고 저는 한글 버전을 따로 현재 넣어둔 상태예요. 갓 오브 워는 옵션 타협이 없으면 X55는 거의 못 돌린다고 봐야 해요. 딜레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래픽 옵션을 일부 조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해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화질 자체는 상당히 괜찮죠. 중간중간에 다소 딜레이가 생기긴 하지만 플레이 자체는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할 만한 수준은 충분히 나와요. 제가 설정해둔 그래픽 옵션 상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참고로 이런 세팅 상태에선 게임 플레이 자체는 아쉽지만 할 만한 수준이 되는데 게임 내 동영상 파트에서 화면 스킵이 제법 발생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은 구매 시에 들어가 있지 않던 철권 6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게임도 그래픽 옵션 타협이 중요해요.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진입해 볼게요. 현재 세로로 줄 같은 게 화면에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설정을 좀 만져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현재 설정을 기존 가도부에 있을 때랑 조금은 또 바꿨어요. 그랬더니만 세로로 줄이 쭉쭉 가는 건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인게임 플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상 플레이가 되고 화면상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어요. 세팅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프레임 스키핑은 일로 두었고요. 그 다음 스킵 버퍼 이펙트를 가도부어 때는 켜두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딜레이가 되는데 철권 6에서는 이 항목을 껐습니다. 그 외에 세팅해둔 것들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구매 시에 철권 6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초로 캐릭터들이 포즈를 잡을 때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 본 게임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게임 플레이 영상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 슈팅 게임의 경우에 화면 비율이 정상적으로 맞춰지면서 화면 손실 때문에 플레이가 어렵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화면 큰 게 이럴 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 스틱도 잘 먹고요. 네, 조작감도 괜찮네요. 육 버튼 다 잘 먹고요. 이것으로 플레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핵심 위주로 짚어볼게요. 우선 가격. 촬영 시점 기준으로 16GB OS 메모리만 포함된 버전을 크게 어렵지 않게 10만원 언저리에 구입 가능합니다. 통상 128GB 게임롬을 포함하면 11만 5천원 정도면 가능하던데 여기에 무슨 쿠폰 먹이고 할인받고 하면 가격은 더 다운됩니다. 가격이 스펙을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데 파워키디 특유의 뭔가 이해 못할 부분이라던가 허성함 이런 게 X55는 기존 작들 대비 적은 편이에요. 해서 PSP 중에 일부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을 봐가면서 플레이 가능한, 그리고 나머지 PSP 게임들은 그냥 잘 돌아가는 소위 RK3566 칩셋 기기들 중에선 가성비가 최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실제 제가 사용하면서 이 가격을 감안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기기에 속했는데 다만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충전 중 플레이 시 문제 발생 사례가 간간히 보고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피커 잡음이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이유 없이 기기가 죽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인 거죠. 저는 아직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 의견들을 볼 때 쓰다 보면 무조건 기기가 작살난다 이렇게까지 보긴 어렵고, 여타 동급기들 대비 내구성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정도로 인식해야 할 듯 싶습니다. OS를 듀얼코어님 젤로스로 지금처럼 변경을 해두면 기본 젤로스 대비 부팅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하지만 막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팍팍 바로 켜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략 20에서 30초 정도가 걸려요. 단점은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장점입니다. 우선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 후면 쪽에 손에 걸리적거리는 요소 없이 그립부가 둥글게 돌출되어 있어서 장점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화질 좋습니다. 딱히 나무랄 구석이 없는 화질인데 5.5인치 사이즈는 확실한 장점이에요. 보기에도 시원시원하고 RPG 같은 걸 플레이 시에 텍스트도 눈에 잘 들어오고, 저는 간만에 파판 7을 잘 즐기고 있어요. 조작감의 경우에는 전면부 포버튼의 높이가 다소 높은 감이 있는데 단점으로까지 짚을 정도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역시나 나무랄 구석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스틱도 2개가 박혀있죠. 스킬도 물론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잘 나가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장만 안 난다면 동급기들 대비 상당히 가성비 좋게 잘 쓸 수 있는 기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마음에 들었네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